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파수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 93쪽입니다. 93쪽 15번째 줄, 16번째 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옆에 반에서 하던 소인수 수업도 끝나고 다 갔습니다. 또 학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비도 살포시 오고, 좋네요. 오늘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혼자 있습니다. 소인수 수업 끝났던 친구들 보고 남아서 듣고 가겠는데 다들 도망쳤습니다. 자, 16번째 줄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촌장하고 이야기를 다랑 나누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 공포심을 약간 유발시키면서 뭐 좀 약간 그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좀 합리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그 다음 다가 반박을 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왜 제가 협택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라고 합니다. 뭘 외치겠다는 거야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누가요? 다가요. 촌장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자, 이렇게 이제 지시문이죠, 그죠? 표정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라고 하지만 이제 다시 딱 약간 화를 혹은 당황스러운 걸 뭐 하고 있는가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이 촌장의 사람이 정치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완숭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절대 화도 안 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촌장의 성격이 어떠한가 좀 경험도 많고 교활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들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처부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단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진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까요?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걸 합리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봤지만 이거 보면 지금 약간 파수꾼을 회유하려고 지금 약간 어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말 맞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다는 좀 아직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죠. 진실은 언제나 통할 거라는 거. 그래 외치마 하면서 우선 지금 거짓말 합니다. 이젠 됐어요. 촌장이 다시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좋은 건지 아닌지 몰라 하면서 또 약간 또 마찬가지로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뭘 망설이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 화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위에게 물려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지금 네가 진실을 밝히면 살인이 벌어질 거라 하면서 또 겁을 주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표정 연기는 이제 들어가야겠죠. 생각해보려.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을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하면서 지금 약간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또 겁을 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네요. 자,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나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이제부터 잠깐 계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궤변이죠. 지금 계속
진실을 밝히는 애한테 네가 잘못한 행동이다. 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거 뭐예요? 바로 그 흰구름을 말하죠. 정색하면서 참백해지면서 그건 아니에요. 이제 다도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것 봐. 아니 저 어디죠? 밑에.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리를 껴안으면서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영화 같은 거 보면 결국은 잘해주는 사람이 꼭 뭐예요? 악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하면서 다음 장면은 넘어갑니다.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허쳤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죠. 하면서 이게 지금 또 헛된 희망을 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 역시 권력에 순응하고 인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촌장님한테 바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이게 아첨하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리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촌장한테 준다 하는 거 보면 이제 촌장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이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은 거나 없이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의 안경에 달을 바라보며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왜 갑자기 아프다고 표현하는가요? 이게 뭐냐면 일일 때를 믿지 않고 있는 달을 갖다가 아픈 걸로 지금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그 당시에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던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벗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죠. 이 나이 때 한 번씩은 앓는 병 뭘까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병인 거죠. 혹은 사춘기 때도 한 번씩 몇 병 알죠, 그죠? 사춘기 자체도 병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병은 바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병,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고마워요. 그리고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 납치도 하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죠? 자, 실제로 관객들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 사람들로 바뀌는 거야. 물론 직접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의도를 합니다. 연극 가보면 중간중간에 관객들한테 막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관객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곧 그 비유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민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여기 올려야겠네요. 잠시만요.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은 민중이다. 근데 이제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진실을 모르는 우매한 민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이제 관객을 지금 어디다 참여시키는가에 지금 관객들을 극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다가 빠져버렸네요. 그죠?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이 그의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미리때인지 아닌지 흰구름인지 직접 이하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자, 여기 운반이는 직접 지금 여기 나오실 수 없어요. 못하죠. 촌장이랑 운반이랑 같은 사람이죠. 그죠? 같은 인물이니까. 아마 있다, 관객들 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자, 왜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진실과 거짓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동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란과 좌절감이 뭘로 표출되고 있는 거야?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얘야, 괜찮겠니? 네. 앞에 점점점에 고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나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걱정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네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된다. 알았지? 이거 보면 이제 이 파수꾼 나는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긴 침묵이라는 거 보면 이 뭐예요? 이 사람 지금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 때다. 이리 때가 몰려온다. 결국 지금 파수꾼 다도 뭘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짓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은 뭐랑 똑같아져요. 원래 이소우화의 내용과 이제 비슷해질 때부터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들거린다. 신이 나서 이런 부분 참 독특하죠. 이런 표현을 얼마나 이게 상황이 부조리하고 반대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관객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진실과 거짓의 사이에서 이제 혼동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장면인데 너무 신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국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결국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왜곡된 지시를 다시 또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아까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 내일 되면 내가 다시 진실을 알리겠다고 뭐하고 지금 자기 종교시켜버렸습니다. 영구히 유지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국 이제 권력이 가지는 그 거짓, 허황된 것들, 그 사람들을 우매한 민중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일이 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담스탄 뭐하는가 지금? 불안감과 공포감을 지금 다시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렸던 이 운반인을 처벌해버렸죠.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인들 많았죠. 그죠? 잡혀가서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막루 위에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줬다.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아니야. 난 놀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촌장이 말합니다. 얘 나 좀 보자. 한 가지 곳으로 데리고 와서 너에게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왜? 이 애가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순간 뭐가 될까요? 진실이 다시 밝혀져 버릴 거니까 이제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네? 마을에 오지 말아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자, 이 바람 부는 소리를 갑자기 확 등장시키면서 결국에 이게
암담하고 이런 좌절감을 가지는 다의 심리 상태를 음량 효과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음량 효과를 통해서 다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지금 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또 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너무 쓸쓸해. 촌장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잘 있거라. 가시라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발해서 드릴게요. 덧도 좀 살펴보끔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지지 않던가요? 나의 이 말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인물은 진실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 무지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진실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결국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 파수꾼 다 역시 권력에 순응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참 극은 어떻게 돼?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안타깝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앞으로 가서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콕콕 정리하면서 나오는데 다적지를 말고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집어드릴게요. 나도 지금 안 봐서. 자,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 구조입니다. 이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자, 자, 요런 구조는 좀 다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요? 갈등의 원인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문제고, 갈등 양상이 변화되는 계기 해가지고,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보복을 언급하며 파수꾼 다를 해명한다. 자, 지금 여기 요건 다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은 되게 이쁘게 못 바꾸겠네. 그 다음에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자, 선생님 갈등이 해소됐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소설이나 극에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은 꼭 긍정적으로만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결말이 나면 이기든 지든 희곡으로 끝나든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든 아니면 비극으로 끝나든 해결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 해소라고 봅니다. 이생규장전 역시 갈등이 해소가 되죠. 어떻게? 죽음으로써. 비극이긴 하지만, 그죠? 자, 어쨌든 촌장에 의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이런 사건.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은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전달했다는 것. 이 절망감을 전달하는 것 자체로도 누구한테는 민중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희 집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걸 제시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어요.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서도 좀 리얼리즘의 사실은 이건 리얼리즘은 아니지만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실주의 작품들 역시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작가들도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린 경우도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있는 진실 그대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밝히는 정도. 이 극을 통해서 이 70년대 게다가 74년도에 졌다 했잖아요. 한창 박정희 정권이 힘을 딱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도 이런 걸 밝히는 행동을 통해서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필기는 뭐 멈춰놨다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뭔가요? 자, 양치기 소년과 파수꾼의 비교입니다. 자, 요거는 외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주체는 뭐예요? 자, 이 양치기 소년, 얘는 실제로 거짓말 주체 누구예요? 촌장인데, 파수꾼도 사실은 같이 마지막에 거짓말 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은 늑대 공격이다. 여기서는 1위대 공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치. 그 이유가 재미였고 얘는 뭐였어? 권력 유지가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들은 양치기 소년도 마지막에 자기가 늑대 당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왔다 갔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수꾼 다와 마을 사람들이다. 운반인도 포함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또 보자. 또 뭐 볼만한 게 또 뭔가요?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 작품에서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오늘 소재가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했는데 잘 됐네요. 한번 봅시다. 소재 상징적 의미 가지고 요거는 이미 저번 시간에 적었습니다. 그죠? 1위 때는 가공의 존재, 거짓, 지배이념, 공포정치의 수단이다. 흰구름은 진실이다. 네, 여기서 안 봤던 거네요. 망무라든지 양철북은 공포시민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이 수단이 중요해요. 권력의 수단. 양철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두두두둑 하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유발시키고요. 망루 자체가 어떤 공포심을 유발시킨다기보다 망루는 저 위에서 보는 거죠. 푸코의 철학자 푸코가 말했던 파놉티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파놉티콘 구조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안 쓰는데 옛날에 보면 그 교도소에서 많이 썼어요. 교도소에 보면 중앙에다가 운동장 중앙에다가 이렇게 높은 망루 같은 거 세우고 위에서 한 2명의 그 교도관들이 총을 들고 쳐다봅니다. 혹은 밤에는 불빛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망원 같은 이야기 있죠. 그리고 밑에 제수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몇백 명을 단 2명이 말 수 있어 통제할 수 있는 게 파놉티콘 구조입니다. 중앙에서 위에서 딱 쳐다보니까 밑에 있는 그 형무자들은 뭐 하는가 누가 자기 쳐다보는지 볼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이죠. 이런 구조를 파놉티콘 구조라고 그러는데 망루가 약간 파놉티콘 같은 역할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딸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독재 권력이 누리는 실리, 보상 뭐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팻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역시나 수단이죠. 사람들을 공포심을 하면.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팻말 자체가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 찾아볼게요. 팻말이 나오는 부분이 이거는 명분대의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 근데 그 앞에 사실은 한 개 더 없이는 거짓이란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짓 명분. 그냥 명분이 아니고 거짓 명분이라는 게 더 맞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거짓 명분 뒤에서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을 이제 팻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끄고 또 앞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수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갈래는 단막극입니다. 단막이 많이 없다는 것도 짧게 돼 있다는 뜻이고 그래도 뭐 짧다고 해도 적어도 3-40분은 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극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 우화가 더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징적이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서 배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 상징적일까? 상징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우화입니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주제는 그치 진실을 향한 열망이 꺾이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극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원래 작품이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 곧 이솝우화에 나오는 낭치기 소년 거짓말 이야기를 가지고 현실의 바탕으로 우화적으로 나타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성이 강한 인물과 소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수꾼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시간 2시간 만에 끝이 나네요. 선생님은 3시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다시 98쪽에 나오는 이제 학습 활동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3반 같은 경우는 파수꾼 사물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쌤이 간단한 다른 것들을 넣어 놓을게요. 뭐 그 한글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올려놓고 다른 반들은 파수꾼 사물 안 듣고 나중에 다시 평탄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른 반들은 파수꾼 2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납작 그 이수근 합법의 이수근 아니죠 이수근이죠 맞죠? 박수근이 미안합니다. 이수근은 우리 2학년 부장 선생님이시고요. 박수근 합법의 위하여 요거를 이제 바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만의 비밀로. 자, 98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번에 아까 봤지만, 극은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인물의 특성, 곧 캐릭터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인물로 해석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성격입니다, 성격. 캐릭터는 말은 성격으로 봅니까? 그래서, 존장은 이리 때가 존재한다는 거짓말로서 뭐한다? 공포심을 존장하는 그런 인물이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교활하고, 그렇죠. 근데 파수꾼 나는 권력의 어떤 그런 구조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 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등장했죠. 앞부분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크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는 인물이고요. 하지만 결국 그 권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우매한 민중이죠. 그죠? 여기서 속은 채로 살아가는 인물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온라인 클래스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이제 이런 답들을 보여주면 사실은 뭐 답 보여주면서 맨날 그 문과반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적지마 이런 소리만 맨날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펴놓으면 또 친구들이 좀 적응 시간을 줘야 돼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데 그쵸 바로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딱 멈췄다가 쓰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작품 비교해 보는데요. 이건 아까 나왔죠, 그죠? 앞에 나왔지만 한 번 더 한번 봅시다. 자,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는데 파수꾼은 촌장이 주도하는 인물이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재미로. 양치기 소년은 재미로. 얘는 권력의 수단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결국 마지막에 양치기 소년이 뭐 하는가요? 권성징악이죠. 마지막에 자기 잘못을 때문에 자기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피해를 봅니다. 근데 파수꾼은 반대로 나타나죠.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인물이 결국엔 지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파수꾼 이거 아닌데? 자, 앞에 한 개 더 있을 텐데. 그죠? 잠시만요. 한 개 더 있네요. 자, 작가가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원작으로 하여 새롭게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생각해보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긴데 쌤이 좀 줄을 좀 꺼드릴게요. 자, 다 적지 말고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작가는 1970년대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어요. 그리고 알려진 우화를 활용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우화를 활용했기 때문에 주제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화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금기되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민감한 내용을 뭐 할 수 있어? 민감한 내용을 상징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독재 권력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중요하죠. 우화소설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파수꾼 다처럼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그때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평가해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죠. 친구들 사이에 내 친구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나도 알아. 근데 뭐 알려야 돼. 그 선생님이라든지 그 친구 다른 당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상황들. 친구와 관계도 있고 저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적 갈등을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선생님도 가끔 보면 뭐 어떤 가게에서 뭐 거스름돈 같은 걸 나도 모르게 많이 받아봤어요. 거의 사장님이 계산 잘못했어. 훨씬 많이 받아들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도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래도 또 삶이 그렇잖아요. 그 찝찝한 마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돌려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갖다 드린 경우도 많았었고, 지갑 같은 거 주었을 때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들. 자,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100쪽에 저기 감상의 정리가 나옵니다. 감상의 정리로 가볼게요. 자, 감상의 정리 보시면 파수꾼은 우회적 기법을 활용해서 사회상을 풍자하는 희곡이다. 줄안 끊겠습니다. 이미 우리 아까 학습 활동하면서 썼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실제하지 않는 일대를 악용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말을 손장의 모습과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뭐야? 결국 지는 거죠. 세계화의 횡포에.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여러분 서사가 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와 세계의 대결. 거기서 혹은 그때 세계라는 게 세계의 횡포거든요. 횡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쉬운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갈등의 유형이에요. 사실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운명의 갈등, 그 다음에 또 뭐 집단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횡포거든요. 개인한테 오는 세계 횡포.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지만 소설 극 자체에서는 누가 다 같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폭감으로 인해서 독자들에게 뭘 전달한다? 하지만 용기를 있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전 실실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TC 참고에 보면 우화적 희곡 해가지고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쭉 읽어보시면서 그렇지 독재적으로 하는 이렇게 뭐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 의심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거. 아까 나왔던 앞에 조금 돌려보면 다시 이 소설 극에 대한 정의 있었죠, 그죠? 거기서 풍자적이다. 근데 거기다 추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말도 넣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비판적이 있었나? 풍자적, 교훈적, 상징적, 우화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풍자 안에 비판에 들어가 있긴 있으니까 뭐 같이 가능하겠지만 풍자, 비판적, 풍자가 되려면 웃긴 요소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어디 있어요? 실제로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양철 누리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특히 아마 촌장 역할을 했던 해설자가 운반자 역할을 하거나 그 다음에 파수꾼 나의 행동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로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쓴 이강기에 쓴 부가대가리라는 작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쌤이 이 교과서에서 제일 잘 된 부분 중에 요 부분이라죠, 그죠? 그래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전체를 못 읽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런 대강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 특징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범석의 성난기계 역시 물질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근삼의 원고지 같은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근삼의 원고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거. 이근삼 원고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파수꾼 1, 2차 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차 시는 1반부터 12반 중에서 3반만 듣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3차 시 안 들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가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은 안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납작납작이 미리 찍어진다면 3반 친구들은 그냥 파수꾼 3이라고 되어 있지만 납작납작 1이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돼?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3반 친구들은. 자, 모두 수고했고요. 이제 6월달쯤 되면 뭐 날씨가 더울 텐데, 그지?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밤에 잘 자야 됩니다. 진짜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